안녕하세요. IBCEP2 물리 강사 차은영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작년 기출문제 중에서 이제 페이퍼 2 문제들을 좀 같이 살펴볼 건데요. 사실 이제 작년 기출이 커리큘럼 체인지 전에 마지막 마지막 어떤 시험이었는데, 페이퍼 2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도 그렇고, 이제 실제로 시험을 친 학생들한테 물어보더라도 뭐 페이퍼 1은 좀 어려운 편이었지만 페이퍼 2는 그냥 할만한 편이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특별히 엄청 뭐 킬러 문항이다 라고 할 만한 거는 특별히 없었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타임존 1 그리고 타임존 2 각각 한 문제씩 제일 학생들이 좀 어려워했을 법한 문제를 뽑아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타임존 1에서는 제가 9번 문제를 뽑았는데요.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심플 하모닉 모션 문제였죠. 그리고 이제 사실 문제 자체가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기는 한데, 이 심플 하모닉 모션 같은 경우에는 그 심플 하모닉 모션 그 문제를 풀 때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식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그 중에서 어떤 공식을 어떤 상황에서 써야 되는지 그거를 좀 헷갈려 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그거를 한번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부터 먼저 같이 보고 시작을 해볼 건데요. An object attached to a spring oscillates with simple harmonic motion in a horizontal plane. The graph shows how the kinetic energy of the object varies with the displacement x. 이제 simple harmonic motion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그래프가 있죠. 그래서 x축에 타임이 있는 어떤 시간에 따라서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문제에서 주어진 그래프와 같이 displacement x에 따라서 이제 뭐 에너지라든지 또는 뭐 velocity나 acceleration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걸 이제 보여주는 그래프가 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x축에는 displacement가 나와 있고, 즉 각각의 위치마다 그 물체가 얼만큼의 kinetic energy를 가지는지를 나타낸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얘가 이제 실제로 어떤 물체가 여기를 이제 equilibrium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사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simple harmonic motion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일단 A부터 보면 state the amplitude of the motion. amplitude라고 하면 이제 뭐죠? simple harmonic motion에서 equilibrium position에서부터 maximum displacement까지의 그 거리를 물어보는 거고, 그건 지금 그래프를 보면 그냥 얘가 6에서부터 마이너스 6까지 왔다 갔다 하니까 amplitude는 6cm겠구나 알 수 있죠. 조심해야 되는 건 이제 끝에서부터 끝까지의 거리가 아니라 equilibrium, 중심에서부터 이제 한쪽 끝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amplitude라고 한다는 것만 조심을 해주면 되고요. 자, B에서는 draw on the axis above the variation with x of the potential energy stored in the spring. 자, 이번에 이제 그림에 나와 있는 거는 kinetic energy인데, 저희가 여기다가 이제 potential energy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려봐야 돼요. 근데 이제 simple harmonic motion 같은 경우 그 특징 중 하나가 뭐였냐 하면 kinetic energy plus potential energy의 합이 이제 total energy인데, 그게 constant하다, 그 합이 이제 일정하다라는 게 그 특징이죠. 그래서 이제 kinetic energy가 최대인 요 equilibrium에서는 potential energy는 최소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kinetic energy가 0이 되는 양쪽 끝에서는 potential energy가 최대일 텐데, 그 최대값이 얼마냐? 중심에서의 kinetic energy랑 같을 거고, 그 다음에 kinetic energy랑 potential energy 합이 항상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kinetic energy가 줄어드는 만큼 potential energy가 늘어나는 거니까 이 kinetic energy 그래프를 그냥 뒤집어 놓은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kinetic energy 그래프와 potential energy 그래프 둘 다 어떤 quadratic function 형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면 좋을 거고요. 이걸 우리가 또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그 데이터 북에 있는 공식 중에서 이 potential energy 공식이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 그래서 어차피 앞에 있는 1/2 m omega squared까지는 constant이기 때문에 이제 x에 대한 quadratic function으로 주어진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자, C에서 explain how many times during one oscillation the kinetic energy of the object and the potential energy stored in the spring are equal. 그래서 kinetic energy의 값이랑 potential energy 값이 같은 같은 순간이 이제 몇 번 있는지, one oscillation 동안에서 몇 번 있는지를 찾으라는 건데, 일단 이 그래프에서 어느 위치에서 kinetic energy랑 potential energy가 같은지를 일단 찾아보면 여기에서랑, 즉 요 정도 위치에서랑 그 다음에 여기에서죠. 그래서 뭐 지금 좌우 대칭으로 좀 못 그려서 약간 다르긴 한데 사실 좌우 대칭이겠죠. 그래서 여기니까 여기서 한 여기쯤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튼 요 두 위치, 여기 있을 때랑 그 다음에 여기 있을 때 이렇게 두 위치에서 kinetic energy랑 potential energy가 같다는 거 저희가 알 수 있고요.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에서도 강조를 해준 게 one oscillation 동안 kinetic energy랑 potential energy랑 같은 순간이 몇 번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프에서 이제 두 개의 점이 찍혀 있다고 그냥 2가 답이 되는 게 아니라 얘가 one oscillation 동안 요 지점들을 몇 번 지나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그러니까 one oscillation이라고 하면 한쪽 끝에서 출발을 해서 반대쪽 끝까지 갔다가 다시 원래 위치까지 돌아오는 이거를 우리가 one oscillation이라고 하기 때문에
갈 때 한 번, 두 번, 돌아올 때 한 번, 두 번 해서 총 4번 찍는 거를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점수를 보면 2점짜리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4라고만 4times라고만 쓰는 걸로는 부족하고 왜 4times인지를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twice per half oscillation 이기 때문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한 번 가는 동안 2번 kinetic energy랑 potential energy 값이 같아지게 되는데 그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가는 게 half oscillation이기 때문에 one full oscillation 동안에는 4번이 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D는 the mass of the object is 0.15 kg이라는 걸 문제에서 알려준 상태에서 show that the period of the oscillation is about 0.7 seconds. 자, 뭐 IB 기출 문제들 많이 풀어본 학생들은 알겠지만 show that이라고 써 있으면 그냥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값을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period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문제를 해석을 해주셔야 되고,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mass가 주어져 있고 바로 위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래프가 주어져 있죠. 이 그래프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amplitude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amplitude 찾아놨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뭘 알 수 있냐? y축을 통해서 저희가 뭘 알 수 있죠? 이제 각각의 위치마다의 kinetic energy를 알 수 있는데, 사실 뭐 어떤 특정 위치에서의 kinetic energy도 알 수 있지만 이 중에서 제일 useful한 건 뭐냐 하면 이 kinetic energy의 최대값이에요. 왜냐면 kinetic energy 최대값이 결국 뭐냐 하면 potential energy가 0일 때이기 때문에 그게 결국에 이 total energy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oscillate 하고 있는 시스템이 얼만큼의 total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mass 알고, amplitude 알고, total 에너지 알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period잖아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와서 공식들을 보면 period가 주어졌기 때문에 요 공식들을 써야 되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보면 뭐 mass는 주어져 있지만 spring constant를 저희가 지금 모르기 때문에 period를 이 공식을 통해서는 구할 수가 없죠. 이제 이쪽에 와서 보면 여기 지금 보면 이 total 에너지에 대한 공식이 있어요. 그리고 이 total 에너지 저희가 알고 있죠. 자, 그리고 요 x0, 요게 amplitude죠. 저희 amplitude도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mass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럼 지금 이 식을 통해서 저희가 뭘 구할 수 있냐면 이 omega squared, 그러니까 angular frequency를 구할 수가 있고, 이제 angular frequency는 period랑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period랑 frequency랑 angular frequency는 그냥 한 세트로 묶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 값 중에서 하나만 알아내면 나머지 두 개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공식을 사용해서 angular frequency를 구하면 바로 period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공식을 일단 angular frequency를 구하기 위한 공식으로 rearrange를 좀 해주면 angular frequency 오메가는 2 times total energy over m times amplitude squared의 루트가 되겠죠. 자, 이제 여기다 이제 값들을 대입을 해보면 2 times total energy 보면 20이죠.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그래프 항상 얘네들이 장난질을 치기 때문에 단위를 잘 봐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단위 보니까 millijoule이에요. 그럼 20 millijoule이면 0.02줄로 바꿔서 대입을 해줘야 될 거고, mass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바로 위에서 준 0.15kg을 대입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maximum displacement 또는 amplitude 역시 6cm였기 때문에 이 식에다 대입을 할 때는 저희가 그거를 미터로 바꿔서 0.06m로 바꿔서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다 대입해가지고 이제 계산기에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8.606 얼마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angular frequency고, 이제 근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저희는 이제 최종적으로 period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period는 2pi over angular frequency라는 식을 그냥 바로 가져다가 써보면 요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게 되면 최종적으로 period는 0.73 second가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2번에서 calculate the maximum force exerted on the object by the spring. 자, maximum force를 구하래요. 그럼 이 문제는 우리가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방법은 F equals ma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simple harmonic motion 같은 경우에는 그 물체한테 작용하는 force라고는 스프링으로부터 작용하는 force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뭐 mg나 normal force도 있겠지만 걔네들은 서로 cancel out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spring force가 곧 net force고 net force는 저희는 m times a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구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spring force니까 저희는 spring force를 어떻게 구할 수 있죠? Hooke's law를 사용을 해서
이 스프링에만 적용되는 공식인 이 공식을 사용해서 스프링 컨스턴트로부터 F를 구하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이 방법으로 구할 수도 있고 이 방법으로 구할 수도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방법부터 보면 자 근데 이제 저희는 그냥 force를 구하는 게 아니라 maximum force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force가 maximum인 건 언제야? acceleration이 maximum일 때겠죠. 그래서 저희는 일단 maximum acceleration을 구해야 되고 자 그럼 maximum acceleration 어떻게 구하냐? 자 이건 좀 기억을 해주는 게 좋은데 지금 요 식이나 요 식을 통해서 저희는 일단 먼저 뭐를 만들 수 있냐면 maximum velocity 공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 문제랑은 좀 상관이 없는 거긴 하지만 maximum acceleration 공식이랑 maximum velocity 공식은 좀 세트로 기억을 해놓으면 좋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해보면 지금 이 첫 번째 식을 요 위의 식을 보면 velocity는 시간에 따라서 오메가 x naught cosine 오메가 t times phi 형태로 바뀐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 뒤에 붙어있는 요 코사인 부분은 그 최대랑 최소값이 얼마죠?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 값이 이제 이 velocity 펑션의 amplitude가 된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 값이 maximum velocity가 된다는 거죠. 이 두 번째 식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이 두 번째 식을 보면 오메가랑 x not까지는 constant이기 때문에 결국에 요 x에 따라서 velocity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x가 0일 때가 velocity가 최대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고 그럼 x에다가 0을 대입을 해보면 이게 오메가 root x naught squared이기 때문에 결국에 똑같이 오메가 x squared가 오메가 x naught이 maximum velocity인 거 알 수 있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maximum acceleration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거는 요 식을 보면 되죠. 자, 요거는 이제 사실 simple harmonic motion의 defining equation이라고도 부르는 simple harmonic motion의 가장 기초가 되는 equation인데 이걸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acceleration은 displacement랑 directly proportional 하다. 그럼 acceleration이 가장 큰 건 언제냐? displacement가 가장 클 때. 그래서 displacement의 최대값인 x naught을 저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acceleration의 최대값은 오메가 squared x naught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요 두 개를 제가 세트로 기억을 하면 좋다고 한 이유가 되게 비슷해요. 식의 형태가 되게 비슷한데 이제 maximum displacement에다가 angular frequency를 한 번 곱하면 maximum velocity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maximum displacement에다가 angular frequency의 제곱 즉 angular frequency를 두 번 곱하게 되면 그게 이제 maximum acceleration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maximum acceleration은 omega squared times x naught으로 구할 수 있고요. 오메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에서 구했죠. 그래서 8.606의 제곱에 x naught은 이제 amplitude, maximum displacement 0.06m 대입을 해주면 maximum acceleration이 나오게 되고 그게 일단 계산을 해보면 따로 계산을 안 해놨네요. 죄송해요. 자, 이거를 계산하면 acceleration이 나오게 되고 그거를 이제 요 위에 식에다 대입을 해가지고 mass인 0.15kg에다가 요거를 대입을 해서 곱해주게 되면 최종적으로 force는 0.67 뉴턴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이 두 번째 방법으로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냐? 요 식을 보면 또 우리는 maximum force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K는 어차피 constant니까 force가 maximum인 건 어디에서야? displacement가 maximum일 때. 뭐 당연한 얘기긴 하죠. 왜냐하면 지금 스프링에 매달려 있는 물체가 이렇게 simple harmonic motion을 한다고 했을 때 스프링이 얘를 가장 세게 당기거나 미는 건 어디에서겠어요? 가장 스프링이 많이 늘어나 있거나 또는 가장 스프링이 많이 압축되어 있을 때, 즉 displacement가 최대일 때니까. 자, 그러면 이 x에다가는 maximum displacement인 6cm 또는 0.06m를 대입을 해주면 될 텐데 그걸 통해서 F를 구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일단 K, spring constant가 얼마인지가 필요하죠. 그럼 이제 spring constant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지금 여기에 있는 simple harmonic motion에 대한 식들 중에서 spring constant가 들어있는 식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요 spring mass system의 period 구하는 공식. 그럼 지금 이 식을 잠깐 저희가 살펴보면 저희 period 알죠? 방금 전 문제에서 구했으니까 mass는 문제에서 주어졌죠? 나머지는 어차피 constant이기 때문에 이 식을 사용하면 저희가 K를 구할 수 있다는 거고 K를 구해서 여기다 대입을 해주고 X에다가는 6cm를 대입을 해주면 maximum force가 얼마인지 나오겠죠. 요거는 제가 뭐 풀이까지 하진 않을게요. 어차피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자, 다음으로 타임존 2에서는 제가 8번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A 같은 경우는 되게 그냥 전형적인 어떤 escape speed 관련 문제예요. 그래서 뭐 특별히 어렵지는 않은데 그 뒤에 나올 이제 B가 이제 뭐 potential gradient라는 사실 그렇게까지 자주 사용되지는 않는 공식을 또 저희가 좀 이제 활용을 또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equipotential line을 직접 정확한 위치를 찾아서 그려야 되는 게 좀 생소할 수 있는 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얘를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뭐 이제 요 field라는 단원, 그래서 gravitational 뭐 field strength라든지 gravitational potential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나오는 이 단원이
뭐 HL 토픽들 중에서도 특히 좀 어려운 단원이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할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얘도 일단 문제부터 보고 시작을 해볼게요. So, a uniform spherical planet P has mass m and radius r. A projectile of mass m is launched with kinetic energy 2 GMM over 3r from the surface of P. 그래서 이제 여기서 프로젝타일을 이제 발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타일이라는 거는 이제 발사되고 난 뒤로부터는 새롭게 이제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는다. 그래서 처음 가지고 있는 키네틱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로 바뀌면서 계속해서 날아갈 거라는 얘기요. 그러니까 뭐 로켓처럼 뭐 엔진이 작동을 하거나 그런 건 없다는 얘기라고 해석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럼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는 determine whether the projectile will escape the gravitational field of P. 자, escape the gravitational field라는 얘기가 나와 있으면 이건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죠? reach infinity라고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죠. infinity라고 하면 뭐죠? potential 에너지가 0인 지점. 자, 이 문제도 저희가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escape 하기 위해서 total 에너지가, 그러니까 여기서 total 에너지라고 하면 kinetic energy 플러스 potential 에너지가 0보다 같거나 커야 함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total 에너지가 왜 0보다 같거나 커야 되냐? 방금 말했듯이 escape the gravitational field라는 거는 얘가 infinity까지 갈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건데 infinity는 어떤 곳이에요? potential 에너지가 0인 곳이죠. 자, 그러면 처음 출발할 때 이제 kinetic 에너지랑 gravitational potential 에너지가 있었을 거고 날아가는 동안 kinetic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어요. 왜 줄어드냐면 gravitational potential 에너지가 점점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kinetic 에너지가 줄어드는 만큼 gravitational potential 에너지가 점점 늘어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0이 될 텐데 얘가 이제 infinity까지 간신히 도착을 했다라고 한다면 infinity에 도착했을 때 kinetic 에너지가 딱 0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도착했을 때 total 에너지가 0이니까 처음 출발했을 때도 total 에너지는 0이거나 또는 그거보다 많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날아가는 동안 이 total 에너지는 conserve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처음 출발할 때의 kinetic 에너지 더하기 gravitational potential 에너지를 해보면 kinetic 에너지는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2GMM over 3R이고 gravitational potential 에너지는 negative GMM over R. 이 공식을 저희가 사용을 해야 되죠. 이런 이제 gravitational field가 일정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는 여기서 이제 MGH 쓰는 거 아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더해 보면 지금 얘 3R이니까 얘도 3R 만들어주기 위해서 분모분열대가 똑같이 3을 곱해주면 2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GMM over 3R이 될 거고 그게 0보다 작기 때문에 escape 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주면 되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 escape 스피드 공식을 쓰는 거예요. escape 하기 위해서 최소 스피드가 얼마여야 되냐. 그래서 요거라는 건데 그러면 지금 여기서 발사한 이만큼의 키네틱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A 스피드는 얼마냐를 찾은 다음에 그 스피드가 이 escape 스피드보다 빠르냐 느리냐를 가지고 얘가 escape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주면 되겠죠. 그 두 번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보면 지금 kinetic 에너지가 2GMM over 3R만큼 있는데 그게 이제 원래 kinetic 에너지의 포뮬라인 1/2 mv²랑 같아야 할 테니까 저희가 요거를 캔슬을 하고 요거 넘겨주고 그 다음에 양쪽에 루트를 씌워주면 V는 square root 4GMM over 3R이죠. 자, 그런데 이제 escape 스피드 공식을 보니까 escape 스피드는 뭐죠? root 2, 죄송해요. 여기 m은 없어야 되네요. 네, root 2gm over r이거든요. 지금 보면 여기 gm over r, gm over r은 똑같은데 여기에는 지금 3분의 4고 여기는 2니까 3분의 4보다 2가 더 크죠? 그래서 지금 이 프로젝타일의 스피드는 escape 스피드보다 느리다는 거고 그러면 escape를 할 수가 없겠구나를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풀어줘도 되고 이런 방법으로 풀어줘도 되는 문제고요. 자, 넘어가서 B를 보면 the surface of P is an equipotential surface E0. The dotted circle labeled E1 is an equipotential line at a distance 3r over 2 from the center of P. 이렇게 두 개의 equipotential surface가 그려져 있고요. 우리가 equipotential surface라고 하면 이제 potentially 같은 위치들을 연결한 선 또는 surface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중심에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이런 선들이 될 거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고요. The potential difference between E1 and E0 is 2.2 times 10 to the power of 6 joules per kilogram. 그래서 이 지점이랑 이 지점의 그 potential의 차이가
저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네요. 자, 그 다음에 뭐 radius r이 얼마인지 나와 있고요. 자, 문제를 보면 estimate the magnitude of the gravitational field strength between E1 and E0. 자, 이 식을 딱 보고 gravitational field 찾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gravitational field strength를 찾아야 되는 거에 꽂혀서 그럼 gravitational field strength 식이 뭐였냐? 이거였지. 자, 그럼 이제 이거를 가지고 찾으려면 뭐가 필요해? 플래닛의 mass가 필요해. 그래서 이 플래닛의 mass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해서 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알아낼 수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문제는 그렇게 풀라고 의도된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어야 되냐? 일단 첫 번째로는 gravitational field strength between E1 and E0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사이에서의 gravitational field가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건데 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 gravitational field strength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플래닛의 중심에서부터 멀어질수록 gravitational field strength는 약해지고 물론 그게 이제 플래닛의 surface 근처에서 이제 뭐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거면 거의 gravitational field strength가 일정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마치 우리가 지구의 surface 근처에서는 gravitational field strength가 9.8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는 것처럼 근데 지금 이 not이랑 이 원 사이의 거리는 이 플래닛의 radius의 절반 정도나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는 일단 gravitational field strength를 저희가 유니폼하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뭐 이 surface에서의 field strength를 구하라는 거냐 아니면 이 원에서의 field strength를 구하라는 거냐 아니면 뭐 그 중간 지점에서의 field strength를 구하라는 거냐 이게 일단 애매하죠. 애매하고 또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 보면 estimate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 다르긴 한데 대충 구해봐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뭐 그래서 어디를 구할 건데 중간을 구할 건데 뭐 양쪽 끝 어디 하나를 구할 건데 아니면 이 not 구하고 이 원 구한 다음에 뭐 평균을 낼 거냐 어떻게 구할 거냐.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이 potential difference라는 걸 줬기 때문에 이거를 딱 보면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gravitational field strength랑 potential difference 사이에 관계식이 떠올라야 돼요. 그게 뭐였냐 하면 좀 생소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이 potential gradient식이었죠. 그래서 gravitational field strength는 potential gradient, 즉 potential graph의 기울기와 같다라는 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 potential gradient라는 게 결국 뭐냐 하면 두 위치의 potential의 차이 나누기 두 위치의 거리 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원과 이 not 사이의 potential difference가 얼마인지 알고 그 둘 사이의 거리가 얼마인지만 알면 그 둘을 저희가 나눔으로써 그 사이에서의 이제 어떤 평균적인 우리가 그냥 일정하다고 쳤을 때의 gravitational field strength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 공식을 사용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고 어차피 field strength만 찾으려고 하는 거고 이 마이너스 사인은 방향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사인은 좀 무시를 하고 대입을 할게요. 그래서 지금 potential difference가 문제에 나와 있는 2.2 곱하기 10의 6승이고 자, 일단 둘 사이에 요 첫 번째 equal potential이랑 두 번째 equal potential 사이의 거리는 얼마냐 지금 여기까지의 거리가 r이고 여기까지의 거리가 2분의 3r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 사이의 간격은 2분의 r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지금 문제에서 r이라고 준 값. 네, 해서 계산을 해보면 field strength가 나오고요. 0.52 Newton per kg으로 나오네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를 보면 E2 is an equal potential line such that the potential difference between E2 and E1 is also 2.2 times 10 to the power of 6 joules per kilogram.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어딘가에다가 또 하나의 equal potential surface를 그릴 건데 얘네 둘 사이의 potential difference랑 얘랑 그 다음 equal potential surface 사이의 potential difference랑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사실 equal potential surface라는 거는 항상 그 연속된 두 equal potential surface 사이의 potential difference가 같도록 저희가 그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뭐 비슷한 그림들을 많이 봐서 알겠지만 간격이 일정하지 않다는 건 아마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교과서 같은 데 보면 이렇게 equal potential 사이의 간격이 점점 넓어지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 equal potential 사이의 간격이 넓어질수록 그건 이제 field가 약해진다는 걸 의미하고 이 플랜에서부터 멀어질수록 그 field는 약해질 것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그러면 뭐 여기 반칸이니까 뭐 적당히 뭐 한 칸 정도 차이 나게 그리면 되려나?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어떤 위치에 그 equal potential을 그려야 되는지를 저희가 계산을 통해서 알아내야 되는 문제예요. 자, 그럼 여기서는
네, E0과 E1의 potential difference와 E1과 E2의 potential difference가 같아야 된다. 저희가 그걸 이제 식으로 써본다면 V1 minus V0 그러니까 V1을 이제 E1에서의 potential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V0을 E0에서의 potential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 difference가 V2 minus V1이랑 같아야 된다는 거죠. 요 다음 equipotential surface랑 얘의 차이랑 같아야 된다. 자, 우리가 각각의 위치에서의 potential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이 potential 구하는 식이 있죠. 그래서 요걸 이제 대입을 해볼게요. 이제 V1 같은 경우는 minus gm over 자, E1 같은 경우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2분의 3r이죠. 빼기 근데 플러스 빼기니까 over r. 자, 요거는 V2 같은 경우에는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negative gm over r로 계산이 될 텐데 저희가 지금 찾으려는 게 뭐예요? 중심에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진 위치에다가 우리가 E2를 그려야 되냐 이기 때문에 요걸 저희가 이제 x로 들게요. 요걸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 플러스 gm over v1 여기서랑 마찬가지로 3 over 2r. 자, 이걸 위로 좀 올려주죠. 이렇게 계산하기 편하게. 자, 올려주고 자, 그 다음에 얘 여기 놔두고 얘는 저쪽으로 이항을 할게요.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2gm over 3r 얘 하나 더 오죠. 그럼 또 마이너스 2gm over 3r 플러스 gm over r 해서 계산을 해주면 negative gm over 3r이 나올 거고 그게 원래 이쪽에 있던 negative gm over x가 나올 거고요. 플러스 플러스로 바꿔줄 수 있고 gm 캔슬하고 나면 결국에 얘랑 같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x는 3r이다. 그래서 중심에서부터 플라넷의 레디어스 3배의 위치에다가 그려주면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요 눈금 한 칸이 플라넷의 레디어스랑 같기 때문에 한 칸, 두 칸, 세 칸. 그래서 여기, 그다음 뭐 여기, 그다음 여기 지나도록 이렇게 원의 형태로 엉망인데 아무튼 이렇게 그려주면 네, E2의 위치를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거고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 정확한 x의 값을 찾으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x가 실제로 몇 미터인지 이거를 찾으려는 게 아니라 이 그림에다가 그냥 그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x가 몇 미터인지를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r의 몇 배인지 그 x와 r 사이의 비율을 찾는 게 중요할 뿐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여기다가 뭐 숫자를 대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푸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다 캔슬 아웃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요 문제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r의 값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저희가 두 번째 문제 풀 때 사용했던 이 포텐셜 자체에 대한 공식을 활용을 해가지고 뭐 여기서의 포텐셜 빼기 여기서의 포텐셜 했을 때 이게 나오려면 뭐 m이 얼마여야 되냐 구하면 구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우리는 특정 어떤 한 위치에서의 포텐셜을 이 gravitational field strength를 구하려는 것도 아니고 이 사이에서의 평균적인 field strength를 estimate 하려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요거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요 공식을 사용을 해야 되는 문제구나를 그러니까 그렇게 풀도록 의도된 문제라는 거를 좀 떠올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문제 풀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